사실 저는 이 업계에 20년 있었고 20년 있었고 가르칠 만큼 가르쳐봤고 볼 만큼 배웠고 배울 만큼 배웠고 상황을 잘 아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라요. 제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이.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은 더 모릅니다. 그럼 이제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진짜. 그러니까 제 주변에 학교 교사분들 되게 많거든. 동기라든지 뭐 선후배들 교사들 되게 많을 거 아니야. 당연히 사대를 나왔으니까. 사대 들어가기 전에 교대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공무원이잖아요. 노력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디스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 물론 이제 걔 중에 진짜 노력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교사성 능력을 갈고 닦으면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자기가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학교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공부를 잘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학원도 그래. 학원도 학원도 솔직히 내가 경남외고 40명 수업하면서 내가 이게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생각될 때가 진짜 많아. 왜? 솔직히 학원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공부를 잘하려고 공부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애들이 훨씬 많잖아요. 솔직히. 아니야? 야 학원도 그런데 학교 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성 능력에서 교사들이 실력을 제고할 이유가 거의 없고요. 또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교사들한테 모기 잡았어. 미안 얘들아 모기가 이렇게 모기 잡았어. 여기서 갑자기 도라이가 돼가지고 제 배를 이렇게 때린 거 아니고 모기 잡았어. 모기가 여기 이 친구 어택하고 있길래 제가 그래서 뭔 얘기 했었냐? 너무 공문이 많아. 그러니까 근무 시간 중에 한 60%는 공문 쓰는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교육 강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글쎄요. 당장 눈앞이 이득이 멀잖아요. 눈앞이 이득이 눈이 멀잖아요. 그러면 사교육 강사들도 본질은 있고, 그냥 휩쓸려 가서 뒤지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길게 못 가요. 사교육 강사 중에 20년 하는 사람 있는지 봐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 진짜. 대부분 그 정도 못해요. 길어 5년, 10년? 진짜 15년? 왜? 유지가 안 되거든. 유지가 안 돼요. 저는 20년 역사 중에, 사교육 강사 20년 역사 중에 10년 전이 제일 수익이 두 번째로 많았고, 요즘이 제일 많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고. 사실은 더 큰 수익은 25살 때 다른 사업하면서 벌었었지. 뭐 이쯤 줄일게요. 자, 그럼 왜 그 얘기를 하고 자빠졌냐. 자, 본질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면 뭐 할 거냐고. 근데 학교 시험 외우라고 내니까 내신 대비로는 외우시되. 자, 외울 이유가 없어. 설명을 해줄게요. 왜 외울 이유가 없는지. 자, 저랑 같이 보는 학생님 이제 알죠? 그러니까 갈래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시대 기준이야. 시대 기준. 그러니까 일단 크게 언제라고요? 고전이나 현대를 나누는 기점이 고전 문학이나 현대 문학이나 나누는 기점이 1894년 갑오경장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고전 시가예요. 그럼 고전 시가들에서도 고려가요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잖아. 특징들이 있어. 그 특징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팅을 한 거고. 자, 이 특징들은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 내용, 표현, 형식이야. 그래서 교과서와 평가원에서 바라보는 문학작품을 분류하는 정보의 기준은 내용, 표현, 형식이고,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주제야, 주제.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 얘들이에요, 얘들. 그러니까 이것도 대부분의 내신, 웃긴 게 대부분의 내신 필기가 이래. 여러분이 내가 봤을 때는 서로 베껴서 그래. 서로 베껴서 다 똑같아요. 다 이래. 조금 달라. 다 이래. 왜 베끼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자, 보세요. 핵심 소재는 바꿔야 하면 제재야. 근데 왜 제재를 굳이 주제랑 띄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야. 주제라는 거는 하나의 센턴스예요. 주어 서술어가 있는 구조인 거야. 그럼 여기서 주어는 얘예요, 보통. 무슨 얘기 알겠니? 그러니까 사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수능 영어 유형을 보면은 주제 찾는 유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지 찾는 유형이 있잖아요. 하나 더 있는데 뭐 있지? 주제, 요지, 제목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야. 정보량이에요, 정보량.
그러니까 이 요지는요, 풀 센턴스예요. 주제는 절이에요, 절. 제목은요, 간결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제재 수준이거나 아니면 수식어들이 일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서술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보 분류를 해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 정보 분류가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수능 문제에 각각 2문제씩 출제되죠, 요즘도? 요즘 안 봐서 잘 모르겠다. 근데 이유가 있는 거지. 야, 너희 그 많은 텍스트를, 한 400단어 정도 되는 텍스트를 10단어 내외로 줄여봐. 15단어 내외로 줄여봐. 20단어 내외로 줄여봐. 능력이잖아, 이것도. 여러분, 요약도 능력이야. 맞잖아. 요약도 능력이라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다 의도가 있고 설계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나누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래 이제 답답한 거예요. 잘 들어. 기본적으로 얘의 상위 개념 문학이라는 거잖아. 그 문학이라는 것이 규정이 되려면 문학의 장르적 특성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장르를 규정하는 게 첫 번째. 그 장르적 특성이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래 특성이라는 첫 번째, 두 번째 개념이 있는 거고, 이 장르 특성은 주로 형식적인 특성이 메인이지만 내용적 특성, 표현적 특성도 일부 담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 작품의 주제는 한마디로 뭐냐면 아주 간단해. 이 작품의 주제는 한마디로 뭐냐? 사랑이야, 사랑. 됐어? 사랑이라고요. 자, 그럼 순수하게 자기의 감정 표출하는 시를 서정시라고 하는 거야. 서정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쓰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보이니? 굳이 영가적이고 서정적이야? 그걸 왜 영가적, 민요적, 서정적으로 띄어놨어? 가나다 순도 아니고? 가나다 순인가? 아니잖아. 이유가 없어. 영가적이다, 서정적이다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묶어놔야지, 그러면. 쓸 거면. 이해됐니? 민요적이면 뭐 어쩌라고. 이런 게 있어. 우리나라가 국어, 국문학 연구가 100년, 200년 안 됐잖아요. 1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길어봐야. 제대로 된 연구요? 100년. 거의 창시자가 주시경 이런 선생님들이야. 그러면 역사가 100년 정도밖에 역사가 안 돼요. 국어교육 역사가 100년 좀 넘었을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이런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민요에 대한 연구 자체가 안 돼 있단 말이야. 민요 연구를 해야지. 그러니까 유의미 있게 다뤘지만 이젠 의미가 없잖아. 너희 민요. 자, 나는 평소에 민요를 듣는다서. 여기 나 유튜브 음악, 유튜브 프리미어 음악으로 나는 민요 듣는 사람 손 한번 들어줘요. 민요 듣는 사람. 민요 누가 듣고 있어? 아무도 안 들어. 민요 듣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러니까 진짜 민요를 부르거나 듣는 사람은 주변에 알고 있다. 예고 말고. 예고 국악과 말고 나는 보통의 친구들인데 나는 민요를 듣고 즐기고 평소에 부르는 친구를 알고 있다. 없잖아. 무슨 의미가 있냐고 듣지도 않을 거. 음악 시간에 좀 부르고 마는 거지. 자, 그런 정도의 나는 의미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잘 봐. 이게 유의미하려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납득이 돼야 되는 정보거든. 내가 이거 30분만 주면은 여러분 납득시킬 수 있고 왜 민요적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 설명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효율이 떨어져. 나중에 시간 날 때 할게.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얘기예요. 가장 핵심만 얘기하자면. 자, 고려가료에 표현과 형식적인 특성 때문에 민요적이라는 게 들어간 건데 3분후에 3분후. 3분후가 이거야 그냥. 삼음보고요. 후렴이 있고요. 분절체예요. 이게 민요적 특색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요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 뭐냐면 삼음보, 분절체, 후렴구의 특색이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민요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민요적인 거 외우면 뭐 할 거냐고. 이해를 하고 해야지. 근데 이건 외워야 돼. 왜 외워야 되는 거냐?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표현과 형식, 특성을 얘기해라. 얘기 때문에. 됐어?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삼음보 지금 잘 들어. 우리 지금 띄어쓰기랑 옛날 띄어쓰기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는 음보라는 개념을 배울 수가 없는 거야. 왜? 음보는요, 띄어읽기야. 그럼 띄어읽기는 뭐예요? 띄어쓰기야. 다시, 끊어읽기야.
그럼 띄어쓰기야. 띄어쓰기 언제 생겼어? 이거 한 120년 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현대와 고전의 띄어쓰기가 끊어읽기가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공한 교수님들은 한 40년 했어. 그럼 자기는 다 끊어읽지, 띄어읽지. 그러니까 그냥 가르쳐. 그런데 대학생들이 배웠을 땐 잘 몰라, 지들도. 근데 교수님들이 맞다니까 그냥 지들도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야. 기본적으로 여러분 음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맞잖아. 고전하고 현대하고 띄어쓰기 개념 자체가 다른데. 끊어읽기 개념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음보라는 걸 배우겠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음보라는 개념은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냥 내신을 외워야 된다. 대신에 이 암기의 뿌리는 뭐냐면 이 기저에 깔려있는 뿌리는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국어적인 사고들이고 제가 얘기하는 이 소재들이 내신으로도 가지만 당연히 수능으로 가고 이게 여러분 인생으로도 가는 거라고요. 거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거창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그럼 다시 정리. 이 동동이 되게 특이했고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전개 방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야. 지금 각 작곡가들이 되게 힘든 이유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러지? 나올 수 있는 패턴이 거의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랩하는, 그러니까 힙합하는 사람들도 작곡가들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표절이라고 안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미 거의 다 나와서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느낌 잡아 썼더니 뭐야 비슷해 이래버리면 이제 골 때리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게 되게 가치 높은 거거든. 그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 기록으로는 얘가 이런 전개 방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다루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몇 개 남아있지 않기도 하고. 그럼 내가 설명한 게 다 이해가 될 거야. 왜 이런 흰색 필기가 만들어진지 이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을 잡아가서 그 흐름을 잡고 나면 당연히 기억이 나는 거지. 고려가요라고 그랬고요. 월마다의 얘기를 할 거고요. 님을 사랑하는 얘기를 할 거라고요. 당연히 시니까 비유, 은유, 영탄 없겠냐? 대부분 다 있겠지. 그런 거 있으면 찾아보는 거고. 끝! 됐나요? 자, 두 번째. 제가 여기다가 해설을 옆에다가 녹색으로 쓰긴 할 거예요. 근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자, 그냥 제가 해설 안 쓰고 한번 읽어볼게요. 해설 안 쓰고. 이 문항 설계대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 써줄게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실제 문제풀이에 있어서. 그리고 설계대로 가는 게 제일 편하지 해설 쓰고 외우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신 대비로만 하면 돼요. 내신 때만 외우는 거야. 자, 가볼게요. 자, 수능에 이런 유형이 나오는 것을 뭐 이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확하게 비평교육이에요. 비평교육. 그래서 비평문을 던져주고 나서 그 비평문을 바탕으로 작품에다가 적용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비평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지만 다 내재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개념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문학 개념어들. 자, 두 번째, 작품 해설이 있잖아요. 작품 해설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세 번째, 비평이기 때문에 비문학적 성격이 있겠죠. 그래서 비문학 구조 잡아주시면 돼요. 자, 시작해볼까요? 주제, 고려소교라는 것은 뭐 그렇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독서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단락 역할이 주제 세팅이고 2단락 역할이 주제 세팅하는 핫플레이스인데 잘 봐. 보면 알겠지만 2단락 초반부와 1단락 후반부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매우 중요한 주제 세팅이에요. 이게. 보이죠? 똑같은 말 반복이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민간의 노래에서 궁중으로 전승이 된 거야. 민간의 노래가 궁중잔치까지 간 거라고. 이게 여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이게 출제자 입장에서는 공부한 사람 입장은 정말 충격적으로 중요한 게 보통 하층 문화가 상층 문화를 복제하죠.
그러니까 왜 오픈런 하냐? 왜 백화점에 샤넬, 에르메스 오픈런 왜 해요? 그게 다 상층 문화를 하층 문화가 따라가는 거거든. 무슨 말 이해되니? 우리가 왜 명품을 탐내고 우리가 왜 외제차를 타려고요? 우리가 왜 영어를 쓰려고 합니까? 상층 문화를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귀족 문화였기 때문에 영어의 프랑스 어원인 단어들이 귀족적인 단어들이고 고급 단어인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중국을 성격 썼기 때문에 옛날엔 그랬잖아. 옛날에는 중국 거를 그대로 따라와 썼어. 그러니까 중국이 상류 문화인 거야. 그러니까 뭐 해? 한시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 말이 없더라도 한문 그대로 가져다 쓴 거야. 중국식의 문화를 상류 문화로 받아들였다고. 그거를 항상 탐냈던 거야. 그런데 얘는 그걸 뒤집었잖아. 하층 문화를 상층 문화로 따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특이했던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층 문화에서 하층 문화로 가요. 근데 얘는 매우 특이하게 거꾸로 간 거야. 그래서 장르적인 특색과 장르적인 가치가 생겨난 거라고요. 그래서 다뤄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걸 공부해 여러분 세상을 보죠. 아, 그럼 명품 필요 없는 거야 사실은. 왜?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도금 시대라고요. 완전히 허영이라고요. 물론 그걸 이용할 줄 알아야지. 이용할 줄 알아야지 거기에 잠식되면 안 되는 거야. 명품인다고 그 사람 명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봐. 좋아. 내가 그럼 필요한 자리에서는 써야지. 필요 없는 자리에서 왜 거기에 얽매이냐고요. 본질이 아닌데. 그런 식의 사고방법을 배우고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갈수록 여러분이 삶의 본질에 와닿을수록 달라질 거라고 삶이.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고. 다시 그래서. 자, 비문학 구조기 때문에 1단락, 2단락 넘어가는 주제 세팅. 고려소교 하층 문화가 상층 문화로 갔구나. 그래서 가치가 높구나. 좋아. 자, 근본은 뭐야? 오리지널은 뭐야? 중국의 풍이래요. 그런데 주제는 전부 다 뭔 거야? 사랑이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3단락. 야, 그러면 그 사랑이 도대체 왜 궁중학으로 온 거야? 왜냐면 생각을 해봐. 궁중학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자, 예를 들면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갑자기 사랑 노래를 틀어주는 거야. 안 어울리잖아. 맞잖아. 갑자기 사랑 노래를 왜 틀어줘? 이유가 있죠. 자, 무슨 얘기예요? 그래. 그 시절의 통치 질서였다는 거야. 풍속 교화 수단이었다는 거야. 예법과 음악도 필요했다는 거야. 그런데 자, 민중 문화고 하층 문화지만 이게 이렇게 상층 문화에 편입될 수 있는 또는 통치 질서라는 목적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갖다 써먹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한 독재 정권 시대에 우미화 정책 이런 걸 썼고 뭐 3S 해가지고 되게 유명했어. 뭐 스포츠 뭐지 그 다음이? 스포츠 스크린? 그러면서 막 방송에서 막 재밌는 예능 시작하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인 거지. 여기도. 그런데 여기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거야. 잠깐만, 너희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니? 좋아. 남자 임금님이고 민중 여자야.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 민중들아 왕을 섬겨라 이랬던 거예요. 요즘 얘기했다 난리 나니까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봅시다. 그런 얘기라고 그런 얘기. 그래 통치 질서야. 그러니까 여기 나왔잖아.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이 신하와 임금 구도다. 남 신하, 여 뭐 그랬다고 아무튼 옛날에 정신 나갔던 옛날에 그 얘기요.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뭐라고? 상층 하층. 그런데 봐봐. 그걸 비판적으로만 볼 건 아니고 통치 질서 유지 비판적으로만 볼 건 아니고 저는 되게 우리나라가 진일보했구나. 정말 진일보했구나로 느꼈던 어떤 그 되게 시점들을 저는 되게 감동스럽게 보는데 저는 매 대통령 이 취임식이 항상 인상이 깊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몰라,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일단 기억이 난 이 취임식 1번은 김대중 대통령의 이 취임식
그러니까 취임식이었는데 그때 마이클 잭슨이었어요. 그랬을 거야 아마. 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마이클 잭슨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BTS급이야. BTS 한 곱하기 한 5배급이야.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했고, 그 다음으로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도 되게 저는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됐었던 스토리가 되게 진짜 대단히 흥미로운 스토리였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싸이, 박근혜 대통령 때 싸이는 정말 난 대박이었어. 야, 씨, 우리나라 달라졌다. 야, 이 취임식에 싸이 말춤 추고 있어.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래. 이 취임식에서 외국의 외빈들, 귀빈들 다 모여 있는데,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래. 그때 진짜, 와, 우리나라 달라졌다. 그때 확 느꼈지.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그래요. 너무 구름 속 존재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옛날엔 절대 권력의 지위에서 이제 내려왔구나. 그러니까 사실 지금 논란이 많긴 하지만은 나는 하나의 어떤 그 시도라고 봐요. 청와대라는 되게 상징적이고 권위적이고 은밀하고 폐쇄된 공간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직무를 본다.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더 이상 자세히 또 얘기하면 또 논란이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시도들이 다 뭐냐면 이런 시도들이라는 거죠. 이런 시도. 맞죠? 대통령도 같이 말 좀 추는 거야. 전 국민이 같이 말 좀 추는 거야. 재밌잖아요. 재밌잖아. 그런 건 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시절로 치면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에요, 이게. 오케이? 고려시대 싸이 강남 스타일이 관관저구. 진짜 여자승려 군자고고 그러고 있어요. 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느낌은 전혀 안 살지만, 유해 씨는 풍에 실린 관자 편 첫 번째 작품으로 대친구죠고. 아무튼 그런가 봐. 그래서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쌍둥이다. 그러면서 조화로움이다. 이런 주제들 얘기하고 표현법들 얘기했습니다. 대칭구조 표현법, 조화로움, 주제. 그러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주제 뭐라고? 자연 친화. 두 번째 사람 간의 화합. 세 번째 덕. 네 번째 부부의 화락. 공경, 풍속교화. 이런 주제들이 있었다. 자, 내가 왜 집중을 했냐? 이런 거는 낼 가능성이 높겠죠. 왜 작품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데 주제가 5개 내외면은 5개 선지 가지고 세팅하기가 딱 좋으니까. 오케이, 알겠어. 앞에서 했던 얘기들 국가적 차원이다. 궁중이다. 오케이, 알겠어. 자, 5단락 봤어요. 한편 고려소교와 시경의 풍은 공통점은 있지만 또 차이점이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차이점. 구별되는 차이점. 자, 고려소교는 민간의 사랑놀이가 궁중학으로 정제 편입되는 과정 때문에 변화가 있었는데, 즉 특정 부분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식적 장치를 줘야 됐다. 그 형식적 장치가 그래서 통일성을 부여를 했다. 그리고 궁중연합에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작품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예컨대 송축의 내용이 덧붙여지기도 했고, 원래 이별 사랑의 작품인데 이별 사랑과 동떨어진 시어가 있기도 했다. 끝. 됐어.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야. 이 느낌 가지고. 정리하면 하층 문화가 상층 문화로 갔다 와. 두 번째는 동동이라는 가실이라는 작품의 특성에 대해서 마지막 단락 얘기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좀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얘를 가지고 작품 해석을 할 거니까. 됐니? 이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느낌. 어려울 게 없어요. 익숙하지 않을 뿐인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맨날 인스타 보고 유튜브 보는 것만큼만 관심 가지고 봐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차원이 열릴 겁니다. 왜?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유튜브를 보는 능력이 늘어나진 않아. 내가 요즘 새로운 걸 발견을 했어. 그 전자책에 그 음성책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속 기능도 설정할 수가 있어. 내가 운전을 주에 한 20시간 정도 하거든요.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그때 틀어놓으면 개꿀이야. 그러니까 내가 요즘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음성책 읽으니까 너무 좋고, 제가 못 산 책들은 유튜브에서 막 요약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틀어놓고 가요. 여러분도 제 수업 보고 있기 힘들잖아. 보고 있기 힘들죠? 들으면 돼. 듣다 보면 여러분 2배속으로 듣거나 1.5배속 들어보세요. 1.5배속, 2배속 꽤 들을만 하고요. 듣다 보잖아. 은근히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듣고 있거든. 내 유튜브 내가 한번 들어보는데, 야, 보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편한 유튜브. 보기 참 불편한 유튜브. 듣기에는 참 좋은 유튜브. 2배속 참 좋은 유튜브. 듣다 보니까 공부가 어느새 다 되어 있는 유튜브. 오케이? 그렇게 들으세요. 제 유튜브 들으세요, 여러분.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얘 가지고 가를 풀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내신 스타일도 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은 수능 스타일로 계속 가볼게요. 자, 덕이랑 곤배 받잡고 복이랑 린배 받잡고 잘 들어. 여러분이 곤배 린배가 뭔지 몰라. 괜찮아요. 괜찮다고. 자, 내신 대비로는 학교 선생님 필기해 준 거 왜요? 그런데 설령 내신 대비라 할지라도 그리고 더더욱은다나 수능 대비였다면 그런 전반적인 얘기라면 잘 보라고. 잡이라는 건요. 높임의 선어말 어미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얘들아. 이건 알아야 돼. 높임의 선어말 어미야. 이건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높임의 선어말 어미 계열이 뭐가 있냐면 이런 치은 계열들, 뭐 반치은 계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세모는 반치음이라고 하는 애고 이 반치음은 나중에 시옷으로 가거나 아예 모음으로 가거나 소실돼요. 그래서 아래아가 보통 붙고요. 이렇게 받침에는 비읍이 붙거나 또는 순경음 비읍이 붙어요. 알겠니? 그리고 아래아는 알다시피 아계열 또는 의계열이잖아. 그래서 정리하면 초성에는 시옷, 지읒, 반치음 같은 게 오고 중성에는 아래아나 아, 의계열이 오고 종성에는 비읍이나 순경음 비읍 계열이 와요. 이 순경음 비읍도 나중에는 비읍으로 가거나 모음으로 가거나 소실돼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있다는 걸 봤잖아. 자, 높인다는 건 무슨 얘기야? 되게 중요한 거다, 얘들아. 이거 작년에 어떤 문제의 해설 오류라고 애들이 난리가 났거든. 답답한 거야. 얘를 딱 보면 나와야지. 야, 여러분아. 내가 감정 표출하라고 쓴 거야. 내 일기장에 예를 들면. 근데 거기에 내가 높임말을 쓴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기본적으로 높임의 선언말을 쓴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긍정과 존대의 감정이 있는 거라고요. 이해됐어? 그런데 봐봐. 덕도 좋은 거잖아. 복도 좋은 거잖아. 그거를 긍정과 존대해서 덕, 이어, 불렀죠. 복, 이어. 이런 거 불렀으니까 도노법이고 불렀으니까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취급했으니까 의인법도 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내신 대비로 하고 혼을 나자라 오소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봐봐. 덕과 복을 긍정 존대해서 어쩌자는 거지? 받잡겠다. 받들겠다. 뭐 하자는 거지? 혼을 나사라 오소이다. 와라?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님 때문에? 근데 봐. 나를 위한 노래는 아니라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다 누굴 위한 노래야. 다 누굴 위한 노래라고. 자,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 뭐야? 주제는 남녀 간의 사랑이야. 또 누가 그래. 그 시절에는 임금이 남자, 신하가 여자. 그래서 신하가 임금을 받잡는 것처럼 여자가 그 당시에 떠나간 남편이나 남자들 잡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던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했던 사랑의 감정이라든지 또는 송축의 내용이라든지 그렇다면 아마도 이거는 보기와 연결해 봤을 때 지문 내용과 연결해 봤을 때 송축이거나 사랑이거나 님에 대한 축원의 생각이지 않았을까? 라고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느낌이야. 이 느낌 잡잖아요. 여러분이 외웠는데 까먹었던 또는 외웠는데 뭔가 판단이 안 되는 부분들의 메꿔짐이 훨씬 편해질 거야. 대신에 내신에서는 내신에서는 한계가 있다기보다는 현실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여러분한테 내신 대비는 내신 대비대로 추가적으로 더 해드릴 거고 좀 이따가 내신 필기 더 해드릴게요. 됐니? 계속 볼게요. 자, 그리고 봐. 정월 1월이에요. 2월이에요. 3월이에요. 그러니까 정월령, 2월령, 3월령이잖아.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어, 이제? 12월까지 가겠지. 됐죠? 원래는. 그러니까 뒤쪽은 후략이었을 거고. 자, 그리고 하나 더 특징. 보니까 뭐야? 아우 동동다리, 아우 동동다리, 아우 동동다리. 뭔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네. 이거 뭐예요? 작품 전체에 통일성 부여하는 그 기능이 아마 얘지 않을까. 이별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이기도 할 것 같고요. 이별 상황과 상관이 없잖아, 지금. 아우 동동다리 이거는. 됐니? 이런 게 보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애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래서 읽어내서 처리해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우리는 응용 능력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수학 문제 풀면서. 그런 거 다 필요한 거라고요. 계속 볼게요, 이제. 자, 그리고 정월의 날인 물은 어우 녹죠. 이건 알겠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녹는 거잖아. 그리고 물이 녹아서 흐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옛날 1월은 봄의 시작이야. 알겠어요? 옛날 1월 2일이 봄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우린 지금 1월이면 한겨울이잖아. 그러니까 3월 정도 돼야 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옛날에 1월이 절기상 봄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봄의 시작이야. 봄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얼음이 녹지. 얼음이 녹는다는 건 뭐야? 뭔가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님과도 좋아진다는 얘기이지만 자연은 좋은데 누리 가운데 나고 몸아 홀로였어. 내 몸은 혼자인 거야. 됐어? 내 몸은 홀로 되어 있어. 내 몸 혼자인 거야. 이미 주제는 사랑 노래라고 했는데 자 이제 물은 녹아서 흐르는데 나는 혼자 땡땡 얼어 있는 거죠. 나는 외로운 거죠. 정확하게 홀로 있는 거죠. 이 정도는 읽을 수가 있다고. 됐어? 자 2월 보름에 높인 현 등불 다오라. 만인을 빛을 지시셨다. 시샤, 시. 높임의 선어맘이잖아. 그럼 역시나 봐봐. 만인을 뭐가 등불이 만인을 비칠 거 아니야. 그럼 이 등불은 누구를 묘사한 거겠어? 당연히 님이겠지. 높이는 대상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라고. 그러면 쉽게 이어진다고요. 계속 보시겠죠. 자, 3월 됐어. 개한. 이제 3월쯤 됐으니까 꽃이 많이 피어요. 그러면 만. 봄이, 춘 봄이, 만. 충만한 봄이 온 상황이야. 달의 고지요. 달의 꽃이요. 소리 나는 대로 표시하라고 그랬어. 아, 그러면 달의 꽃이겠죠. 꽃. 남이 부러워할 것을 지니고 나셨다. 시. 역시 높임 표현이잖아. 무슨 얘기야? 차은우님 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옛날 사람들도. 됐어? 즉, 님의 모습을 비유한 거겠죠. 이해됐어? 여기도 님의 모습일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내신 필기 외웠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이렇게 속발음 해보시면서 현대 국어로 막 비교 추론하다 보면은 아 이런 말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잡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외웠어. 기억이 순간적으로 안 나. 그래도 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보자고요. 봐놓고 보니까 딱히 내신 필기 필요 없잖아요. 사실. 곰배, 림배 이런 거 몰라도 지장 없잖아요. 됐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설명은 좀 해줄게요. 내신 스타일로. 녹색으로. 곰배는 뒤, 림배는 앞. 그래서 곰배는 보통 뒤고 림배는 앞에 박 잡는 건데 해석을 보면 뒤라는 건 보통 믿는 신령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앞은 보통 님이라고 해석된다라고 여러분이 내신에서 필기 외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덕이라 복이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낮아라 진상하러 바치러 오소이다. 오세요. 이 얘기예요. 또는 진상하러 오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좋은 덕과 복이라는 것을 님이라는 왕에게 진상하러 와라라고 쓴 거겠죠. 필기하셨으면 두 번째. 얘는 아까랑 똑같아. 정월에 내려가는 물, 정월에 내린 물, 정월 날인 물, 시냇물. 요즘으로 치면. 시냇물은 이거 어서 이제 어저 녹죠.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데 흐르는데 누리 가운데 누리라는 건 세상이요. 세상 가운데
내가 태어나서 내 몸은 혼자 있구나. 됐죠? 2월, 이 시옷은 뭐냐면 관용격 조사 의예요. 관용격 조사. 2월의 보름날. 그때 뭔가 축제를 하나 봐요. 높게 올린 등불 같습니다. 만인을 비치실 즉 모습을 즈시라 그랬어요. 옛날에. 모습이셨다. 3월 나면서 개화했던 거겠죠. 핀, 만춘 달의 꽃이여. 달외 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짓을, 아까도 얘기했죠. 모습을 지니고 나셨군요. 됐니? 그러니까 녹색은 내신 필기로 여러분이 현대국어 풀이로 아마 써서 외울 건데, 달의 꽃은 진달래꽃. 뭐 내신 필기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마다 이런 써주는 게 좀 다를 수가 있고 생각이 좀 다르실 수가 있고, 왜냐하면 해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논문만 몇백 개야. 그러면 그 논문 쓰신 교수님한테 배운 선생님은 그 논문 해설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신 필기 열심히 여러분이 반복해 오시고, 일단 수업 시간에 배웠으니까 반복했으니까 좀 더 편했겠죠. 자, 가시리는 지금 현재 수업 듣는 학생들 내신 시험 범위 나뉘어가지고 수능 스타일로 싹 다 정리를 한번 해버릴게요. 자, 봐 그러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시리 있고 나를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죠. 자, 봐봐. 얘도 위징절과 태평성 때는 갑자기 태평성 얘기는 왜 나오는 거야?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날로는 어디 살라고? 그렇죠. 나의 반응은 뭐야? 님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요? 나 버리고 갑니까? 나의 또 반응은 뭐야? 찾고 싶지만 선화면이 뭔지 몰라도 안이 오실까봐 여기 원래 띄어쓰기 해야 돼요. 서러운 님 보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뭐 중요한 거 하나도 없거든. 야, 당연한 거다. 잘 봐요, 여러분. 서러운 님이라는 건요, 잘 들어. 현대국어로 보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중세국어였잖아요. 그리고 또 현대국어로도 여러 가지로 해설이 될 거야. 잘 봐. 일단 여기서 서럽다라는 건 감정이죠. 감정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야. 1번, 누구일 수 있겠어? 화자일 수도 있겠죠. 2번, 누구일 수도 있겠어? 님일 수도 있겠죠. 자, 하나 더. 그러면 잘 들어. 잘 들어. 이 해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서 님이 나를 서럽게 했다에 서러운 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2번은요. 내가 님을 사랑해서 지금 나는 서러워할 수도 있지. 이해됐어? 이거를 왜 외우냐고. 당연한 거지. 왜? 서럽다라는 감정의 주체는 얘나님 얘인 거야. 그러면 그 감정을 만든 게 님인 건지, 아니면 내가 님을 사랑해서 만들어진 감정인 건지, 두 가지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다양한 해석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럼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걸 또 쓰고 외우라고 하신다고. 아니, 이게 외울 거예요? 주어에 들어갈 게 무엇이냐? 감정의 주체는 무엇이냐? 심지어 어떻게 볼 수도 있겠어. 님이 울면서 가면은 서러워 보이는 님이라고 읽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니? 다양한 해석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야, 지금처럼. 그리고 학교 내신 필기 쓰고 외우고 반복해 하는데 그 과정이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세요. 그러면 역시 이해가 되는 순간 자동 암기야. 됐죠? 보냅니다. 가시는데 도도 오셨어. 가시자마자 오세요. 가시는데 바로 오세요. 이런 느낌이겠지. 어려울 게 없다니까. 자, 그럼 봐. 이제 가는 비평이잖아요. 비평이니까 비문학 스타일로 낼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비문학 주제 구조가 정답일 것이고. 자, 봐.
이게 핵심이잖아, 지금. 하층 문화가 궁중연합이라는 상층 문화로 갔잖아요, 지금. 1번 괜찮네. 2번. 그래, 하층 문화가 상층 문화로 갔잖아. 그리고 풍이 그 기원이기도 했고. 다시 한번 하층 문화가 상층 문화로 갔잖아. 정답 4번이라니까. 똑같은 얘기 네 번째 하잖아, 지금. 하층 문화가 상층 문화로 갔다니까요, 지금. 보이니? 이게 핵심 주제였단 말이야. 야, 하층 문화에 상층으로 갔어? 야, 하층 문화에 상층으로 갔어? 하층에서 상층으로 갔어? 야, 하층에 상층으로 갔어? 이제 좀 알아먹어라, 정답 4번. 무슨 얘기 알겠어? 고려가요가 왜 같이 있어? 고려서교가 왜 같이 있어? 하층 문화가 상층 문화로 올라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러면 왜 그 하층 문화가 상층 문화로 올라갔어? 이유는 이거니까. 통치 질서에 도움이 되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문항 설계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주제 구조 가지고 세팅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좁힐 수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거라고요. 26번 보겠습니다. 아우 동동다리가 기억의 예래. 기억이 뭐였어 아까? 통일성. 우리가 아까 잡았던 거네. 맞네. 기억. 통일성 맞죠? 통일성. 자, 아우 동동다리를 제한 나머지 부분은 기억이라고. 왜? 볼 수 없다야? 있다지. 맞죠? 맞죠? 맞잖아. 아우 동동다리는 뭐야 이게? 통일성 부여하는 기능이잖아. 통일성 부여하는 기능의 예시가 맞지. 틀렸고. 기억의 예는 뭐라고? 통일성을 부여하는 부분이라니까? 통일성 부여는 후렴이라니까? 뭔 소리야? 얘도 틀렸지 지금. 3번 선지. 그래. 니은. 그래. 얘는 지금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억 같은 부분인 거죠.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야? 정서 표출했잖아. 님을 사랑한다는. 또는 그래. 님께 덕과 복을 드리겠다. 같은 송축의 내용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서, 사랑도 있지만은 덧붙여진 송축이라는 감정, 니은, 정답 3번 끝. 이런 느낌이라고. 됐죠? 27번. A와 가나다를 감상해보래요. 자, A에서는 아까 지문 보니까 자연과 인간 있었죠. 자, 나에서는요. 그렇죠. 정월령에서는 자, 물은 녹았어요. 나는 혼자라니까. 그럼 당연히 외로움 있지. 혼자였다면 외로움 있다고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2번 선지. 그럴 수 있겠죠. 왜? 물수리 한 쌍이라는 게 남녀 간의 사랑이고 이거는 님의 모습이고 예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민중이 긍정적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런 걸 부여했다 가능하죠. 지문에 화락이라는 주제 있었고요. 다해서 그렇죠. 가시고 오세요. 가시고 이별의 상황. 맞죠? 4번 선지. 대칭 구조라고?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라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얘네는 다 대칭 구조 이렇게. 네 글자. 그런데 봐봐. 대상의 변화? 물수리 한 쌍? 모르겠어요. 대상의 변화라고? 자, 1, 2연 볼게요. 지금 다의 1, 2연. 다의 1, 2연. 변화가 있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라는 상황은 지금 똑같은데? 그러네. 정답은 뭐로 본 거예요? 대상의 변화, 아웃. 주제 아웃이구나, 얘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꼬이거나 헷갈리면 주제를 생각해 보라는 거. 됐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칭 구조는 건 맞잖아. 왜? 네 글자였으니까. A에서는 네 글자였으니까 기본적으로 대칭 구조 맞고요. 다 같은 경우도 봐봐. 뭐 ABA 구조 또는 AABA 구조. 기본적으로 이 구조 자체는 대칭이야. 그래야지 노래가 된단 말이에요. 리듬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틀리긴 힘들어. 그럼 뭐였어? 대상의 변화라는 주제가 틀렸구나. 이해됐니? 봐봐.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기서 오는 거라고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었지. 주제는 사랑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표현했다고 그거를? 3분음. 3분부와 분여체를 바탕으로 후렴구를 바탕으로 뭐 했어? 리듬감을 만들어냈다고. 그러니까 이 구조적 반복은
그래서 만들어지는 구조 대칭은 깨기 힘들어요. 그럼 뭐가 틀린 거야? 그래, 주제구에 바뀌어야 되는데 대상의 변화가 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를 해서 정답선지 4번 설지로 설계를 한 거라고. 대상의 변화 없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은 못 읽는 거지. 대상의 변화가 주제의 변화다라고 못 읽는 거고 대칭 구조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모르는 거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왔다 갔다 보면은 뭐가 틀린 건지를 모르고 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들어. 기본적으로 문학적 언어는 일상의 언어와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잖아요. 수학에서 쓰이는 용어와 국어에서 쓰이는 용어가 다르잖아요. A는 B이다. 수학에서는 A와 B가 같다는 의미지만 국어에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 진짜 호수냐?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 국어에서 얘기하는 어떤 화법들, 수능 국어에서 얘기하는 말하는 방법들, 단어들을 규정을 새로 지어줘야 돼. 그래야지 문제 풀 때 지장이 없어지는 거고 이 수업 시간은 그런 걸 잡아가는 시간이었고 자 내신 대비는 해놓고 보니까 그러네. 학교 수업 필기해서 그냥 반복해주면 외워져서 정답은 그냥 나오겠네. 이 느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르는 거, 안 잡히는 건 질문하시고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 학교 내신 필기를 놓쳐가지고 오면 제가 도와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겠어? 학교 선생님이 뭔가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버리면 그건 못 따라가요 제가. 대신에 이건 있지. 필기를 외워서 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는 가능해. 그건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과제는 학교 내신 필기 다 해가지고 오세요. 백지복습장에다가. 여러분이 안 돼 있으면 친구 거 문상 주고 내가 문상 줄게. 친구한테 문상 주고 베껴가지고 와. 오케이? 최소한 시험 전까지 3일 이상 할 거고요. 족보 및 예상 문제 최소한 300문제 이상 풀 겁니다. 그리고 나면 보통은 못해도 1, 2, 3등급에 수렴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6등급이었고 7등급이었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정도의 공부를 버틸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수고들 하셨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자, 내신 과제